합시다. 네. 자, 그럼 상황 판단 봅시다. 상황 판단도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는 항상 좀 약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저는 상황 판단은 오히려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이제 출제자분이 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항 분석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였던 문제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의 정답률은 63%였고, 쭉쭉 넘어가세요. 페이지는 대략 8페이지 정도, 16번 문제가 또 정답률이 61%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18번에 43%, 그리고 19번에 49%가 나왔고요. 다음에 20번도 60%. 이 중간이 그나마 좀 제일 어렵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도 56, 57 이렇게 낮은 퍼센트지 보여줬고, 24번이 마지막으로 50%, 25번도 39% 이렇게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질문 주신 거부터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갈게요. 4번 문제에 대해서 왜 가산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상황 4번에 왜 1.5배를 가산을 하지 않느냐. 과태료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상황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가 정부의 조사에 의해 동시에 발견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합산 금액의 50%를 가산하여 과태료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A업체 같은 경우는 2016년 10월 5일 설립 당시에 신고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의 변경을 1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당해 연말조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전에 조사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합산 금액에 의해서 50%가 추가되는 것도 맞는데 설립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당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16년 10월 5일에 설립이 됐고요. 그해 말에 두 가지가 동시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된 것도 이듬해죠. 설립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1.5배가 가산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함에 있어서 요건을 잘못 파악하신 게 되겠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틀렸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고, 뭐 이거 해설지에 뭐 5번 선지가 뭐 잘못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건 아마 다른 데서 밀려서 들어간 것 같네요. 저거는 다른 문제 바꾸다가 이제 오타가 난 것 같고. 자, 이러면은 왜 1.5배를 안 해도 되는지 아시겠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보고 나서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쭉쭉 넘어가서 16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죠. 기출문제는 이제 10문제로 나왔었고 OX로 나왔지만 조금 더 어렵게 좀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래도 비슷한 문제니까 정답률이 60%나 나왔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지선다형이고 20문제 중에서 맞으면 한 문제당 3점, 그리고 틀리면 감점입니다. 자, 그럼 만점이 60점이고요. 하나 틀릴 때마다 4점씩 감소. 하나씩 답을 뭐 안 고르면은 뭐 감점이 안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잘 모르더라도 반드시 골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리는 만큼 4점씩 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60 빼기 4 곱하기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기억선지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의 점수가 34점이다. 60 빼기 4 곱하기 x가 34가 나온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무조건 틀린 선지가 돼야 되겠죠. 아유, 왜 이래? 지우개가 됐네. 기억은 무조건 틀린 선지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을의 점수가 44점 이상이라면 44점 이상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갑의 점수는 60점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44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44점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 44점이 나왔다라는 거는 전체 문제 중에서 4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20개 중에서 단 4개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랑 을이랑 문제 푼 거에 정오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정오 차이 말고 답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그 개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정확하게 4개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5개가 나오죠. 자, 4개를 틀렸어요. 이제 갑은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 저랑 이제 풀이하신 분이랑 조금 답을 다르게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44점이면은 16점만큼 점수가 까진 거고, 그럼 4개를 틀려야 되는 거죠. 4개보다 적게 틀려야 된다. 그리고 5문제가 다르죠. 없다구나. 깜짝 놀랐네. 60점일 수 있다로 읽어가지고 눈에 안 들어왔는데. 자, 5개가 달라요. 5개가 다르다면은 을의 점수가 44점일 때를 고려해보세요. 을의 점수가 44점인 게 최저점이에요. 을이 최저점. 그럼 이 5개 중에서 4개를 갑이 맞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을이 틀린 5개, 을이 틀린 5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갑이 다 맞았다. 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하나는 을이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을은 44점 이상이니까. 그때 갑은 어떻게 돼요? 틀린 선지가 그 하나를 틀리게 되죠. 그러면은 60점에서 4점은 더 까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56점이 만점이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을이 점수가 40점일 때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도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요 있다 없다 같은 거 헷갈려가지고 순간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이건 안 헷갈린다고 전제하고 할게요. 자, 을이 60점이면 갑의 점수는 40점이다. 자, 5개가 다르죠. 5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 5개를 다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갑이 다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 40점이 나오게 되겠죠. 니은과 디귿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니은 풀고 나서 디귿 바로 풀리네, 이렇게 아마 해결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틀리신 분들은 기억 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그 정도 말고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18번은 그냥 계산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말을 할 거리는 없는 것 같고, 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문제 제발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민경채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이거가 43% 나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건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집에서 꼭 꼼꼼하게 한 번씩 풀어보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거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설명드리긴 할 텐데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네요. 자, 19번은 여기 물음표가 들어가 있죠. 보안 인력의 평균 경력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고, 이 경력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이제 평가 기준이 있겠죠.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이 총점에 있어서 이 보안인력 평균 경력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 총점 자체가 어떤 범위값으로 구해진다는 거, 이 정도는 외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인력 2인의 평균 경력과 인건비 등 총 4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총점이 높은 보안업체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고,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비 비용이나 인건비 등 비용 요소는 높을수록 높은 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위가 1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점수를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장비 기술력은 5, 4, 3, 2, 1 이렇게 점수 주시면 되고요. 장비 비용은 등수가 낮으니까 낮은 게 점수로 간댔으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보안 인력의 평균 경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 보안업체 및 군 경찰 근무 경력은 전기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보안업체 관련 내용이 있는지 보면은 보안 B업체, A업체, D업체, 여기서 이제
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인력 경력에 뭐 비업체, 뭐 경찰 근무, 보안 관련 학과 이수, 네, 그리고 보안 안전 담당, 네, 여기 부처라고 돼 있는 애들은 다 따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군 복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경력이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민간 보안업체 및 어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정부내라는 게 또 따로 있죠. 정부내 각종 보안 담당 근무 경력은 1.5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처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 원래는 이제 정부 경력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부처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정부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준 거겠죠?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저는 한눈에 알아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요 부분 아쉬운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따로 표시를 해주시고 1.5배를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대로 정리해 보면은 12, 5, 14, 12, 얘는 6이겠네요. 6, 15, 12, 5, 8하고 보안관리학과는 절반으로 친다고 했으니까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네, 평균 안 구해도 되죠. 합치기만 하면 되죠. 합쳐서 보면은 이제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값에 대해서 우리는 점수로 매기게 될 겁니다. 네, 점수로 매기게 될 거고, 값이 큰 것부터 점수를 준댔으니까 5, 4, 3, 2,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사실 이 물음표가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범위로 나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이것처럼 그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게 나와주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대입만 잘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무섭게 생겼다고 넘어가면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거 안 풀면 대체 뭘 풀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요. 하면은 아마 답이 이제 값이 나오겠죠. 이때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얘는 15네요. 네, 15, 15 이렇게 나오고, 요 값들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맨 끝에 있죠. 네. 장비 기술력이 가장 낮은 업체라면은 배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D가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5명 중에 2명이 거짓을 말하고 3명은 참말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할 때 거짓이 1개, 거짓이 4개 이런 것들 때는 먼저 바로 이제 무지성으로 대입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거짓이 2명, 참이 3명이에요. 이게 처음에 뭐 거짓과 참을 가정하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 거짓인 사람을 A, B, C, D, E 중에서 2명 골라서 거짓인 사람을 고르는 거는 경우의 수가 5, C, 2로 10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A, B 이렇게 바로 집어넣고 들어가도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장들, 첫 번째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그 다음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 소위 말한 스킬이라는 게 강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참, 하나만 거짓 이런 거에서는 전혀 스킬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2명 이상일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조건 안에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접근할 방향 자체를 못 잡으니까 그걸 제시를 하거든요. A 같은 경우는 C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얘가 거짓이라면 C는 참이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거짓이 2개만 나오도록 하는 거죠. 병팀은 오늘 갑팀을 이겼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D의 내용을 바로 검토를 해보면 갑팀은 어제랑 오늘 중에 경기를 한 번밖에 안 했고 그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돼 있죠. 자, C의 말이 참이라면 오늘 병팀이 갑팀을 이겼어야 됐고 갑팀은 졌어야 됐는데 갑팀은 경기를 한 번밖에 안 해서 이겼대요. 모순이죠. D는 C가 참이라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참인 게 3개, 거짓인 게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2개 참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지를 검토를 했더니, 자,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오늘도 계속 비가 내렸어가 둘 다가 참이 되죠. 그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오늘 이틀 내내 비가 내린 것은 아니다에 의해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제를 할 때 뭘 전제했죠? A가 거짓이라면. A가 거짓이라면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A는 반드시 참이 될 겁니다. 자, A가 참이 되면 어떻게 되죠? C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B, D를 검토하면서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B랑 E는 둘 다 참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D는 항상 참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갑과 을팀의 야구 경기가, 오늘은 갑과 병팀의 야구 경기가 있었고, 야구 경기는 우천시 취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C가 말한 게 병팀은 오늘 갑팀을 이겼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예, 병팀이 오늘 갑팀한테 졌을 때, 그럼 갑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D도 참이 되고 오늘은 비가 안 내린 게 되니까 어제 비가 내린 게 되겠죠. 이런 경우 이제 갑이 병을 이긴 경우에는 B가 거짓말이고 E가 참말이 돼요. 반대로 갑이 의류를 이긴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C는 거짓말이 되니까 이때는 B가 참이고 E가 반대로 말했네요. 네. 오늘 경기를 했으면 어제가 비가 왔어야 됐겠죠. 이 부분 거꾸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로 내려가서 검토를 하시면 돼요. C는 거짓말하고 있고요. 어제랑 오늘 중에 을팀이 경기를 치렀다면 병팀은 당연히 경기를 할 수가 없고요. D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둘 다 맑은 날일 수는 없겠죠. F가 오늘 갑팀을 응원하러 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는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거는 오늘 경기가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 저희가 가능성 두 가지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문제도 정답률 60%짜리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1번 문제 볼게요. 이제 서로 다른 국적 5명, 전공 5명 이래서 배치하는 문제고요. 갑을병정 5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인슈타인 퍼즐 풀듯이 배치하는 문제 이런 거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영국에서 온 사람은 법학을 전공했다. 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방식으로 박스로 묶어주면 좋아요. 이 위에 사람 이름이 올라갈 거니까. 갑은 경영을 전공을 했고 중국에서 오지 않았다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국가를 바로 위에 붙였으니까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 영국과 중국은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영국에서 온 학생은 법학을 연구를 했으니까. 자, 을은 미국에서 오지 않았다. 나머지 정보는 없지만 미국에서 안 왔다는 정보는 있고요. 병은 일본에서 왔다고 합니다. 병은 일본에서 왔고 화학은 아니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갑은 일본에서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을도 이제 일본이 아니겠죠. 을도 일본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갑을병정 중에서 갑을병정 중에서 갑을병은 어느 정도 정보가 나왔어요. 지금 정을 보면은 정은 영국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이 현재의 모습일 때, 현재의 모습일 때 영국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을까요? 갑은 영국, 중국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병은 일본이다. 그리고 정은 영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을 때 영국 사람일 수 있는 거는 을과 무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무도 한국에서 안 왔다라고 합니다. 무도 한국에서 안 왔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학문 정보는 없고요. 한국에서 온 학생은 의학을 전공을 안 했다고 했으니까 한국은 의학을 안 했다. 자, 뭐 의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보가 다른 특별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거는 기억을 해두면 또 쓸 데가 있겠죠. 자, 미국에서 온 학생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럼 갑이 미국 사람이 아니란 게 되겠죠. 자, 그럼 영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그때 우리가 갑은 한국이구나라는 정보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이제 갑을병정무 밑에다가 뭔가 정보를 정리를 해줘도 되겠죠. 갑은 한국에서 왔고요.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중국에서 왔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제가 말을 했던 것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죠. 얘는 미국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오지 않았다. 뭐 한국은 이미 썼으니까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을을 한번 잘 봅시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야. 그런데 한국은 이미 갑이 출신인 게 밝혀졌어요. 그럼 남은 나라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늘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국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을은 뭐 미국에서 안 왔고 그러네. 영국일 수도 있겠네요. 중국 또는 영국 중에 하나겠네요. 뭐 요거는 중국, 영국 두 가지로 나눠서 케이스를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을이 중국이냐 영국이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한 걸 바탕으로 네, 학문을 넣어보면은 이제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학문은 의학밖에 없어요. 왜 이거밖에 없냐? 영국이 법학 가져갔죠. 경영학 썼죠. 그리고 물리학 중국 같은 그러니까 물리학은 중국 거래요. 물리학은 중국 거래요. 그러면은 일본은 물리학도 못 가져가죠. 그러면은 네, 병이 화학을 전공을 안 하는 상태에서 남은 거는 의학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원래는 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어서 딱히 설명을 안 하고 시작을 한 부분인데 요 집합 부분 있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법학 경영, 의학, 물리학, 화학 이런 이제 집합의 원소들이 나열된 부분들은 제 머릿속에 항상 이제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뭐가 쓰였으면 하나씩 하나씩 빼주는 거죠. 5개 중에서 경영학 쓰였고 뭐 의학 쓰였고 이렇게 빼주라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나면 훨씬 더 쉽게 보인다. 이런 부분인 거고. 자, 이때 이제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네, 을은 중국 또는 영국이 가능하고 이때 을이 중국일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한국이 아니다. 자, 을이 중국일 때는 정은 영국일 수가 없잖아요. 정이 영국일 수 없기 때문에 정은 반드시 미국이라 해야 되고요. 무는 영국일 거예요. 자, 영국이니까 이 사람은 법학을 전공을 할 거고 중국 애들은 네, 물리학 하니까 네, 미국이 화학을 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나오겠죠. 자, 중국은 을이 중국인 경우는 이거밖에 케이스가 없습니다. 을이 영국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을이 영국일 때는 당연히 을이 법학을 할 거고요. 이때 정이 이제 영국이 아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크로스가 될 수 있어요. 미중, 중미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각각에 대해서 어차피 학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나눠져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 검토를 하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완결이 되어 있는 그런 표가 아니죠. 그런 이제 표가 완결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갑의 국적은 한국이다. 자,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픽스가 돼 있다는 건데 픽스된 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가격 국적은 한국이 맞고요. 일본에서 온 아이고 왜 여기 또 표시해놨지? 일본에서 온 학생은 의학 전공하고 있는 거 맞고요. 을이 영국에서 온 경우, 을이 영국에서 온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나라가 크로스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이 미국인지 어, 정이 미국인지 정이 중국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화학을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의 물리학을 전공한 경우, 정의 물리학을 전공한 경우라는 건 중국에서 온 경우라고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네, 을은 영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온 사람은 무가 되는 게 확정적이죠.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선지에서 경우의 수를 좀 더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어눌리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서 조선왕조 이괴 문제랑 같이 연결시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5번 선지에서 을이 중국에서 온 경우에는 정은 미국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이 중국에서 온 경우 정은 미국에서 온다. 픽스 된다고 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지금 정도의 정답률이면 아주 딱 잘 하신 거죠. 연습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도서관에서 근장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해보신 분들은 뭐 이거 뭐 하는 건지 다 알죠. 총류부터 역사까지 0부터 9까지 있고 이제 두 번째 문자는 첫 글자의 자음과 뭐 마지막 글자의 모음을 합쳐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밑에서 예시 같은 것들 좀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세 번째 숫자는 출판 연도의 숫자를 모두 더해서 그 1의 자리 숫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 절차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가령 이 세 번째 숫자는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출판 연도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럼 4죠. 얘는 4가 쓰이는 거고 얘는 28이 나오니까 8이 쓰인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자는 첫 글자의 첫 자음과 마지막 글자의 모음을 합친댔으니까 이거 인공지능이 미래에 이응과 애를 합쳐서 애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걸 미리미리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배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순서가 제일 작은 것부터 배열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제가 우선이다.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들끼리만 비교가 되고 기술과학도 기술과학들끼리만 비교가 되고 문학도 문학끼리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학이 가장 뒤일 수밖에 없어요. 라가 항상 가장 뒤라야 되는 거고 3, 4는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는 나랑 마만 비교하면 되는 거였다. 자, 요 배열하기에 있어서는 양끝단을 극단적인 경우를 항상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꼼수가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가 요구를 하는 게 배열하기잖아요. 배열하는 건데 배열을 하되 절차에 따라서 배열을 하죠. 절차상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문학이냐, 자연과학이냐, 기술과학이냐 이런 주제에 따라서부터 큰 틀에서 네, 순서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꼼수가 절대 아닙니다. 라라고 나와 있는 이 문학이라는 분야가 항상 제일 뒤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가 없는 것들을 지워주는 거는 절대 꼼수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네, 라 지워주고 가 지워주고 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2번과 3번 중에 5번 중에서 여러분들 나마만 비교해서 평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나마를 비교를 할 때도 어렵지 않아요? 새들의 천재성 할 때 시읒과 어 그리고 마도 시읒과 어기 때문에 제목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요. 출판 연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네, 더 작은 쪽은 마죠. 더 작은 게 마니까 우린 답을 뭐로 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네, 마지막 숫자가 큰 것부터 배열한다고 돼 있으니까 2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거꾸로 보는 거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착각하시는 거. 그때 라부터 시작하는 걸 만들 수 있겠죠. 라가 다 많아. 근데 그것도 선지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할 수가 없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고요. 정답이 57%, 굉장히 낮은 겁니다. 70% 이상 나왔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숫자 2017에 대응되는 도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런 건 퀴즈가 아닙니다. 얘는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차대로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퀴즈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각 숫자가 있는 칸의 가장 위쪽 칸에 위치한 도형이 해당 숫자에 대응되는 도형이다. 8에 대응되는 도형은 네모다. 그러면은 10에 대응되는 도형도 네모겠죠. 이때 1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기를 보셔야 돼요. 한 줄이 내려갈 때마다 만들어지는 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니, 다 지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처음 1을 제외하면은 그 주기가 8씩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주기는 8씩이고요. 그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일 중간에 있는 애는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그 주기가 4로 일정합니다. 이걸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3에서 4의 배수를 얼마를 곱하든지 간에 걔는 항상 세모예요. 곱해서 더해주든지 간에 3 더하기 4K가 언제나 세모의 도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7에 가장 근접한 값은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3 더하기 2014를 4로 나누면 네, 나머지가 2가 남는 상태에서 503 곱하기 4가 더해지는 자, 이런 형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이든 왼쪽으로 두 칸이든 떨어져 있는 값이 2017이 될 거고요.
3이 세모니까 중간에 규칙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첫 번째 3인 거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더해지는 값이 홀수면 짝수 번째 줄, 짝수면 여기 곱해지는 값이 홀수면 짝수 번째 줄, 짝수면 홀수 번째 줄에 나온다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503이니까 홀수 번만큼 이제 곱해지는 거고 짝수 번째 줄에 있겠죠? 짝수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2가 됐다는 건 얘에서 옆으로 두 칸 갔다는 거죠.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절차 문제에다가 살짝 대수학적 퀴즈 요소를 섞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합동식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달력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대수적인 퀴즈 문제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좋아해요. 너무 뻔한 문제기도 하고 뭐 유형적인 측면에서 대비가 가능한데 정답률 50%밖에 안 나온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실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상위권 친구들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80%예요. 나머지 분들은 아예 그냥 다 제낀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런 문제 들어가서 풀어주시는 게 좋죠. 25번은 정답률도 낮지만 분포가 고른 걸로 봐서는 그냥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찍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39%밖에 정답률이 안 나올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 팀이 풋살 경기를 하고요. 8강 경기는 1차전, 뭐 2차전, 3차전 이런 식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라운드라고 하고요. 아래에서부터 라운드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인 토너먼트 경기의 상식이에요. 상식이고 팀 대 팀으로 해서 승리 시 3점 그리고 패배 시 1점이고 무승부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승패랑 관련이 있어요. 내가 첫 턴에 지면 무조건 1점으로 끝난 거예요. 첫 턴에 이기고 그 다음 턴에 지면 4점, 그때 이기면 6점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 횟수에 따라서 어차피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결승전에서 최종 우승한 팀은 승점 외에도 3점이 추가로 부여된다고 했으니까 3연승 한 거 9점에다 더하기 3점에서 12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준우승 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이제 9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준결승에서 패배한 팀은 이제 추가적으로 점수를 또 받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패배한 두 팀이 패자 부활전을 치르고 여기서 승리한 팀이 이제 3점이 아닌 1점의 승점을 추가적으로 얻는데요. 패자 부활전이라기보다는 3, 4위 전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3, 4위 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전체 총 경기 수가 나왔죠. 원래 토너먼트의 경기 수는 참가하는 팀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이 참가하는 팀이 8개다 라고 하면 경기 수는 8 빼기 1입니다. 7경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여기에다가 패자 부활전이 추가가 됐으니까 총 경기 수는 8개입니다. 이때 승점으로 나오는 거는 4 곱하기 3 더하기 1 해서 최소 32점이 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가로 추가 점수 주는 걸 빼더라도 부가로 추가적인 점수를 주는 걸 빼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얘 빼고 계산할게요. 그냥 7개만 계산해 봅시다. 7개를 계산했을 때 28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점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걸 추가를 하셔야 될 텐데요. 3점이 우승팀한테 부과되고 준우승팀한테 2점이 부과가 되죠. 여기다가 패자 부활전 한 팀한테 1점까지 추가되니까 6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전, 2차전 이거 따질 필요 전체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 경기 개수 대입하시고 거기서 총점 구한 다음에 부가점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3점이다. 이건 뭐 볼 필요도 없겠죠. 총 시합 수는 8회가 나올 거고요. 2차전에 진출한 팀이 2차전에 진출한 팀이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이라고 했을 때 2차전에서 승리하는 거 3점 그리고 여기 결승전에서 이겨서 3점 거기다가 부가점 3점까지 하면 9점까지 받을 수 있죠. 디귿 틀렸다 해주시면은 답은 2번이 나와요. 이 문제는 사실 연역적으로 접근한다면 1분 컷이 됩니다. 리그랑 토너먼트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 시험에. 피셋에서는 거의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리그의 경기 수는 몇 번이냐 했을 때는
경기 참가하는 팀의 개수에 따라서 NC2. 토너먼트의 경기 수는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없을 때 N-1 이런 거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외워두면 이거 푸는데 1분이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분도 안 걸려요. 시간이 30초가 남아있어도 눈대중을 찍고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내가 시험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 문제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분류가 되고 출제가 되는가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는 요소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퀴즈는 대수, 이산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이산 수학 하에서 논리 퀴즈도 나오고 위상 기하 같은 것도 기하랑 섞여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돼요. 여기 이 유형들은 퀴즈 문제용으로 봤을 때 첫 문제도 안 됩니다. 이 첫 문제 안에서 적당히 변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 가능하고요.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자료 해석이랑 같이 퀴즈 조금 더 대비를 해서 시험장 들어갈 때 시험장 들어가서 쉬운 문제들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 이 법자 모의고사를 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전부터 7급 학원에 있을 때 하던 애들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그 7급 학원 친구들 때문에 이제 그 해설 강의를 이제 도와주다가 하게 된 건데 그 친구들은 이걸 틀렸으면은 저한테 죽을 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엄청 뭐라고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3번 정도 설명을 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퀴즈가 대비가 가능하니까 어떻게든 퀴즈를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 방법은 크게는 이런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퀴즈 문제집 같은 거를 초등학교 책들 같은 걸 통해서 찾아가는 거고요. 인강 중에서는 지금 그런 걸 잘 하는 강사는 없으니까 한번 또 찾아보시고 하면 좋겠네요. 네,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행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Q&A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아까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은 다 답변 드렸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 7회 2번 남았는데요. 저는 피셋 행시사랑에서 돌진이라는 닉네임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V학원에서 전진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기소개 안 했어요. 첫 턴은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싶어서. 네. 요 V학원은 7급 학원은 아니고 5급 학원인데요. 어쨌든 7급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지금 황스파에서 일하다가 건너갈 예정이에요. 황스파는 다음 달까지만 하고.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강의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인강은 별로 없으니까 제 인강 찾아보시려면은 그냥 행사에서 저를 찾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법조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카페를 능동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급하시다면 정말로 간절하고 급하다면은 제 카페 찾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저는 고객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간절하지 않은 분들까지 케어를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저를 찾아오시면 그만큼 제가 더 잘 해드릴 테니까 소수의 분들한테 잘해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못 드린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시험 잘 치시고 만나도록 합시다.